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김정은 큰일 났으며 이스라엘 공개 경고, 북한 망명 고위 인사가 밝힌 북한 이란 충격 실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선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북한 정권이란 전쟁에 참전 표명 후 이스라엘 평양 폭격 강력 경고, 김정은 정권 붕괴 서막이 올랐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 중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잠재적 개입 가능성에 맞서 평양 주요 시설 정밀 타격을 공식화하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사태와 맞물려 동북아 중동 연계 전쟁 시나리오를 현실화시켰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무시무시한 레짐 체인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12일 전쟁 승리 여세에 북한이 반제전선 참전을 표명하자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강력한 정보력으로 평양 방공망 미사일 기지 무력화 등 김정은 정권 뒤집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 메시지는 중국의 친북 김정은 정권 보호막 흔들기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헤즈볼라 지하벙커를 파괴한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강력 경고는 한미일 안보체계 강화와 평양 정권 붕괴 옵션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12일 전쟁 패배 후 북한은 첫 번째로 참전을 표명했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트럼프 승인 하에 이스라엘 F-35I 전투기와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 나탄즈 포르도 핵시설 초토화한 12일 전쟁에서 하메네이 체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3,000기를 소진 후 전멸 직전 항복했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속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제 시온주의자 연합 반제전선 최후 전쟁 성명을 내고 김정은 지시로 이란 지원 및 참전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란 전쟁 참전 시사입니다. 평양에서 이란 대사관 앞 열병식 열고 평양 테헤란 동맹을 외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북한 개입 시 평양 폭격이라고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김정은 정권의 평양 방공망 일망타진 정밀 타격 능력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 전쟁 북한 참전 시 평양 김정은 지휘부 미사일 기지 동시 타격에 대한 계획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이 평양에 직접 잠입해 방공망 취약점을 파악했으며 F-35I 스텔스기로 지비우 57 벙커버스터 투하 준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베이루트 지하벙커 파괴 경험 적용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하시설 60m 깊이 파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합동작전으로 평양 김일성 광장 조선노동당 청사 초토화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이란에 지원 확인 시에도 선제 타격 못 박았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무기 거래 및 스커드 실로 미사일 기술 공유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스커드 미사일 500발 수출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기술 공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샤하브3 미사일은 북한 노동 미사일 복제한 것이며 최근 하마스 헤즈볼라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25년 이란 핵시설 재건에 북한 우라늄 농축 기술 제공 의혹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평양 핵시설 파괴로 이란 지원 차단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안보 보장 명분으로 방공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베이징 개입 시 동맹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동맹을 분쇄할 것이며 강조했고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의 평양 공습 계획 공조를 지시했습니다. 한미일 합동작전 계획 501호도 업데이트됐다. 현재 한국 F-35A, 이스라엘 F-35I, 미국 B-1연합 편대 평양 타격 시뮬레이션 훈련도 돌입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정 간섭 반발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선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평양 김정은 은신처 정밀 타격 작전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포르도 핵시설 파괴처럼 평양 지하벙커 초토화 작전 공개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모사드 위성사진으로 김정은 은신처 미사일 기지 위치 확인했으며 북한으로 날려보낼 지비우 57, 30톤급 벙커버스터 100발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산 자국산으로 만든 고전 방공망은 이스라엘 F-35I 스텔스 침투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공군 F-16K 슬래미그 던조도 동시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이란 발사대 도착 확인 시 즉각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 패권은 최대 위기이며 친북 김정은 정권 보호막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며 평양의 안전을 보장했으나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이스라엘 미국 연합 전쟁 위협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동 내정 문제를 회피하며 베이징 올림픽 대비 중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으로 북한 지원 제한적입니다. 지금 한미일 중국 동맹 선택지 압박 속에 동북아 패권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강력한 경고는 평양 김정은 정권 붕괴 카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북한 망명 최고위가 밝힌 북한과 이란 충격 실체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란을 건드리는 것은 벌집 여러 개를 터는 것과 같다. 북한 외무성에서 중동 업무를 담당했던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의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촉발된 이란 반정부 유혈 시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민족 종파 문제와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이란에서 혼란이 커질 경우 사태가 국내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다만 이란 사태의 여파가 북한까지 번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충격 실체를 공개했다. 류현우 전 대사대리는 북한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로 불리던 조선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의 사위다. 평양외국어대 아랍어과 출신으로 아랍어에 정통한 그는 2010년 시리아 파견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로 임명됐고 2017년 9월 참사관 직급으로 대사대리를 맡았다. 그는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를 지내던 중 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김정은 초상화 한 점을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2019년 한국으로 망명했고 지난해에는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금고를 국내에서 출간하고 김씨 일가의 치부를 폭로해 반향을 일으켰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 집권 때인 1979년 주일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긴밀한 관계는 김정일, 김정은까지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은 반미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유는 상당히 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있을 때 당정군 아바이 동무들의 집단 주거지인 평양 은덕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한 류현우 전 대사대리는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인 북한 평양에서 금요일이 되면 이슬람권 대사관들이 모여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시는 위대하다 같은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류현우 전 대사대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이란 사태 전개를 어떻게 보나? 이란 반정부 시위는 물가 폭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진 것이 직접적 발단이다. 문제는 이 생활고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약 47년 동안 누적돼 왔다는 점이다.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종파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유 산업에서 나오는 돈이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주민들의 삶은 몰락했다. 아랍권에서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등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반미 반이스라엘을 추구했던 나라들이다. 이 집단의 수장인 이란은 시리아에 자금을 대고 헤즈볼라의 물적 군사적 지원을 해오며 저항의 축을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전투력 상실 상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아작이 났다. 시리아는 바샤르 아라사드 전 대통령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이란과 저항의 축은 거의 단교된 상태고 내부 불만은 더 커졌다. 소강 국면인 반정부 시위가 되살아날까? 진정될 거라고 본다.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고 국내에서도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본다. 국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적으로 가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역시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이란은 대외적으로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왔었다. 지금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2015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온건파다. 정신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 역시 국정을 안정시켜야 지금의 신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안정 쪽으로 갈 거라고 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외과 수술 비슷하게 잠깐 정밀 타격은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군사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은 그동안 중동에 대해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교훈도 많이 얻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내전, 2011년 시리아 내전은 다 미국이 개입했던 중동 사건들이다. 특히 미국은 2003년에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내세워 군사 개입에 나서 정권을 무너뜨렸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를 평정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이라크는 아비규환이 됐고 이라크에서 성장한 이슬람 국가 세력이 시리아 라카까지 확산됐다. 미국은 중동에 쳐들어가서 통치할 북한말로 후과, 즉 뒤처리를 감당 못한다. 미국은 곧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란을 때렸다가 늪에 빠진다. 늪은 북한에서 중동을 이르는 말로 한 번 빠지면 한 발 빼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처럼 정권교체 가능성은 마두로를 잡아가도 베네수엘라는 신정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존재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있다. 반면 이란은 종교적 성격이 강한 국가다. 종파 문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폭발력이 크다. 여기에 민족 구성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란을 건드리는 것은 벌집 여러 개를 터는 것과 같다. 이란과 엮인 나라들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미국으로서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단순한 군사 정치 이벤트로만 볼 수 없고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미국이 개입할 경우 내부에서 터질 수 있는 불안 요소는 이란은 분리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인구의 약 60%는 페르시아인이고 나머지 40%는 소수민족이다. 특히 소수민족 가운데 비중이 큰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여러 나라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이란에서는 북서부, 즉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국경과 맞닿은 지역을 따라 분포해 있는데 분리 독립 요구가 이어진다.
만약 미국의 공격 등으로 이란 내부 혼란이 커질 경우 쿠르드 분리 독립 움직임이 함께 부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이란에만 머물지 않고 쿠르드족이 사는 주변국까지 연쇄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이란이 흔들릴 경우 국제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이란은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통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빠져나와 말라카 해협을 거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로 들어간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지역이 막히거나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무엇보다 이 해협의 목구멍이 이란 영토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란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국제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북한과 이란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나? 두 나라는 이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협력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입니다. 이란과 북한의 충격 실체는 확고한 무기거래, 핵거래를 통한 달러를 위한 확고한 동맹이라는 것이다. 1978년 9월부터 1979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1979년 2월 1일 아야톨라 롤라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귀국해 정권을 잡는다. 같은 해 11월 주일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터지면서 이란은 반미 노선을 완전히 드러냈고 북한은 자연스럽게 이란에 붙었다. 이후 1980년 9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란-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자 북한이 이란에 군사적 지원을 대거 제공하며 관계가 급격히 돈독해졌다. 1990년대 초부터는 미사일 기술 공유를 위한 협정을 맺고 이란이 북한에 자금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다. 지금도 북한과 이란이 군사협력을 유지하나 이란의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북한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다. 창광회사의 전신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광업개발총회사는 북한 최대 무기 수출 회사로 현재 북한 대표부에 많이 나가 있다. 정찰총국 산하 청송연합무역회사도 활동하고 인민무력성에는 53부도 있다. 이런 조직들이 현지에서 움직이면서 군사 관련 북한 인력들 상당수가 이란에 나가 있는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연결고리는 북한 미사일 개발은 스커드 미사일에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과의 연결도 깊다. 1970년대 김일성이 소련에 스커드 미사일을 요청했고 소련이 주지 않자 이집트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북한이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 5대 중 1대를 제공했다. 북한은 이를 배로 들여와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분해 분석하며 연구를 시작했고 198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70주년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음 실행했다. 이후 북한은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 이란에 판매하고 기술도 전수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이 등장했다. 샤하브3는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북한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됐다. 기본적으로 이란이 북한 기술을 많이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지금은 이란이 오히려 북한보다 더 발전한 단계까지 갔다고 본다. 현재 이란에 주재하는 북한 공관이 있나? 2017년 여름 이란의 북한 대사관을 크게 지어 개관식까지 했다. 평양에도 이란 대사관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데 사원까지 있다. 평양에서는 이슬람권 대사관들이 금요일만 되면 모여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시는 위대하다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란이 먼저 북한의 부지를 요청해서 직접 대사관을 지었다. 그러자 북한도 이란의 부지를 달라고 해서 대사관을 지었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란이 북한에도 원유를 주나? 이란은 절대 공짜가 없다. 북한 외무성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깍쟁이가 이란이라고 할 정도다. 뭐든 무조건 1대1 교환을 해야 한다. 그냥 주는 게 없다. 그렇게 철저히 돈을 모아서 필요할 때 저항의 축 세력들에게 전쟁을 지원하는 거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북한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언젠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본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인터넷을 막지 않고 한국에서 국제결혼도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런 자유가 일절 없다. 인터넷이 열려야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혁명이든 저항이든 움직임이 생길 텐데 김씨 일가의 만행을 알길 자체가 없다. 고막의 귀지가 모처럼 박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이 개방되지 않는 한북한에서 반정부 시위를 상상하긴 힘들고 김정은이 죽어야 문제가 풀리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이란을 둘러싼 전쟁은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이란, 반미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무기 미사일 핵기술의 어두운 연결고리는 이제 국제안보 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개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한 현실적인 시나리오임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막이 흔들리고 한미일 공조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급격하게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도 김 위원장 경호 수위가 격상됐다고 보고했는데 시스템적으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군의 마두로 체포 작전을 목도하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호 인력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그런 경호 시스템의 이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대목들이죠. 공격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불안감은 증폭되고 경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성산 TV는 앞으로도 국내 언론이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국제 안보 이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정치, 외교, 군사 문제를 팩트와 자료 그리고 구조적 분석으로 끝까지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